안녕하세요. 독학사 4단계 인사조직론으로 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요. 2단계 때 했던 내용들, 3단계 때 했던 내용들이 조금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적자원관리 위와 성격중으로 해서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일단 정의 부분인데요. 자, 기존에는 생산성을 중시했던 시절에서는 인적자원을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좀 인사관리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관리였다라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데요. 인적자원관리 정의예요. 자,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 중에 이제 인적자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자원인 인적자원의 획득, 개발에 관한 활동, 그리고 기업의 장래, 인적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고요. 기업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 요거를 인적자원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렇게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을 하나의 자원성으로 봤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요. 인적자원 관리, 즉 HRM뿐만 아니라 HRP, 그래서 계획 쪽, 그리고 HRD, 그래서 디벨롭먼트, 개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세분화된 것으로 인적자원 관리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중요성 부분이고요. 중요성은 요거예요. 이제 인적자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더욱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사실은 산업화가 고도의 산업화가 된다고 해도 의사결정자는 사실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 부분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쪽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관리 대상은 인간. 이렇게 좀 줄여 썼어요. 지금 보시면 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은 그렇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개로 축약해서 써봤습니다. 일단 관리 대상은 인간이고요. 인간. 주체도 역시나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주체 및 객체가 모두 인간이고요. 이들은 상호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죠. 다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인적자원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도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없고요. 큰 내용은 없고 그냥 대상은 인간, 주체도 인간, 객체도 인간, 이런 것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요. 인적자원 관리의 현 상태보다는 상태의 조작에 따른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등을 운영해서요. 현 상태를 개선하는 쪽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관리함에 있어서 기존의 그냥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와 성격 쪽으로 해서 의의 성격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쪽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생산성 위주 그런 것들로 인한 인사관리가 주 목적이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인간을 다뤄서 많이 생산하게끔 하자, 이런 쪽이 더 많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약술형으로 나오기가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간단히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부분들, 특히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것이 주관식을 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변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는 기존에는 연공 중심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학력이 좋고 그리고 더 오래 다니면 더 좋다라고 봤던 게 연공 중심이었고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할 확률이 높겠지만 또 딱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 위주로 가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스펙 높이기, 뭐 토익 만점 맞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스펙 높이기가 상당히 치중됐던 그러한 때가 이 능력 중심이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능력 위주로만 그 스펙만 따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스펙 좋은 사람들 일단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문제점이 그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일은 되게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은 거죠.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성과로 가면 성과. 사실 기업은 성과잖아, 성과. 성과가 있어야지 매출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기업도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는 인재를 점점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무래도 생산성 중시였어요. 생산 중시. 그러다가 지금은 근로생활의 질에서 QWL 이런 것들, 약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약술형에서 약자 같은 거 쓰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이용하세요. 네. 그래서 근로생활의 질입니다. 근로생활의 질, QWL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생산성 중시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뭐 몇 시간씩이고 뭐 근무하고 생산성만 높이면 칭찬받고 인센 받으니까 뭐 보상금 받고 성과금 받으니까 기분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가정과 멀어지고 가족과는 점차 멀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된 거죠. 이제 우리 보편적인 어르신들 보시면 외롭잖아요. 이런 시절에 근무하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QWL을 중시하는 근로생활의 질로 이제 회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정도 중요한 그런 쪽으로 해서 근로생활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의 목표 중시죠. 예, 기존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상당히 작았어요. 나라는 인간은 상당히 작은 그냥 기업 안에 있는 작은 요만한 개미 같은 존재 뭐 이런 거였죠. 너무 했나? 그런데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러한 쪽이었는데 지금은 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목표로 조화가 돼야 돼요. 나, 개인의 목표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자, 직무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경력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도 뭐 중요하긴 하죠. 직무도 일적인 부분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직무에 맞는 그 업무에 맞는 경력을 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경력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직무도 약간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정말 같은 직무를 하는 부분이지만 또 약간 의사결정이 적은 부분으로서 약간 레벨이 낮은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한 높은 단계까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X론적 인간관에서 이제 Y론적 인간관입니다. Y론적.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X론적 인간관과 Y론적 인간관으로 해서 이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맥그리거 XY 이론인데요. 요거는 이론상으로도 학문적 이론으로도 잘 정립된 이론으로 많이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약수령 문제 쓰실 때도 뭐 이런 것들 쓰면 좀 좋아해요. 뭐 무슨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좋아합니다. 약자, 이론 이런 거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이제. 예, 그런 거 좋아해요. 이제 교수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있어 보이는 어떤 말 몇 개를 조금 이렇게 자기 무기로 좀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거 하나 써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 공부 좀 했구나 생각 들거든요. 그 맥그리거나 쓰면 이제 쓰러지죠, 이제. 또 그런가? 어쨌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 그래요. 그리고 엑스트로적 인간관은 이런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런 쪽이 엑스트로적 인간관. 뭐 약간은 타율적이고 이런 쪽이 엑스트로적 인간관이고요. Y론적 인간관은 자율적이고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 목표를 자기가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관 이쪽이 Y론적 인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는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인적자원관리의 목표죠. 목표. 네, 목표는 첫 번째는 일단 책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아무리 인적자원 쪽으로 한다 그래도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그거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비용 절감 목적이 기업 측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그렇고요. 자, 2차적인 목표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인적자원 관리 잘 못해서 뭐 이직률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 되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종업원의 만족에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복리후생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인적자원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뭐 인적자원 관리자, 뭐 쉽게 얘기하면 인사관리 쪽 일을 담당하시는 인사팀장이나 인사과 그런 분들을 인적자원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자 같은 분들 좀 그런가? 인적자원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내부 관계에서의 역할과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쪽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관계에서 역할은 이런 거다, 외부 관계에서 역할은 이런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관계에서 역할이고요. 자,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이에요.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 자, 이거는 최고 경영자층의 정보 원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사실상 대표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일을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엘리베이터 만나도 수고하지 끝나지 얘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요. 얘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자가 그러한 역할로서 이 친구는 좀 괜찮은 친구입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 원천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라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대표자에게 줘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층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나가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인적자원 관리자의 갑질이 되는 부분이라서 갑질을 하면 안 되고요. 옛날 얘기고요. 진짜 옛날 얘기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갑질 같은 거 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최고 경영자층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정보 원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죠. 최고 경영자층 계신 분은 몰라요. 이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는 모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인재를 추천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의견 충돌을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 네. 그래서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양가로 2번. 부문과 계층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요거예요. 자, 첫 번째,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는 산이한 관점과 생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네, 집단 간의 부정적인 마찰을 줄인다는 거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인데 부서 간에 마찰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는. 좀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좀 약간 파워 있는 부서에 일하는 친구들은 자기 편한데 파워 없는 부서에 일하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엄청 많기 때문에 특히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영업팀 이런 쪽이 입김이 세고요. 솔직히 경영지원팀은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죠. 성과급에서도 조금 밀려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 부서 간 사이 되게 안 좋아요. 협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힘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피곤해요. 핵사사님 되게 피곤해요. 네,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갑자기 피곤해지네. 네, 그렇고 자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 네, 요건데 자 요거 라인을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서비스 역할입니다. 네, 기존에는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예. 그거였죠. 인사팀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재직증명서 하나 떠주세요 하고 옆에서 와요. 직원이 와요. 그러면 번호 부여하고 직인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증명서 발급해주는 요런 약간 요런 되게 수동적인 그러한 상황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예, 능동적으로 해서 라인에 대해서는 뭐 처음 들어온 사원이다. 그러면 잘해줘야죠. 회사 모르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지. 모르고.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되고 또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이런 거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고 멘토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입 직원들이나 뭐 새로 들어온 직원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팀을 먼저 보죠. 아무래도 먼저 보기 때문에 약간 신입 직원 입장에서 인사팀이 약간 엄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멘토로서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힘든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관계에서 역할인데요. 자,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로 해서 그런 거 외부 관계에서 역할, 경계 연결자 요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자는 소속 조직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노동부 이런 데서 회사로 감사가 온대요. 갑자기 조사가 와요. 그러면 대표님이 쪼르르 내려가서 하지 않아요. 우리 최고경영자 친구는 그렇지 않고요. 네가 가 이거죠. 네가 가. 잘 알아서 해결하고 와 이거죠. 그래서 갑니다. 인사팀장 가요. 가서 이러이러한 게 아닙니다만 설명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뭐 안 힘든 게 없겠지만 여튼간에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 것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 담당자로서 역할 부분인데, 네, 요거는 그러한 기본 역할, 앞서 얘기한 기본 역할 이외에도 그러한 기술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러한 좀 센스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적자원 관리 전개 과정으로 해서 생산성 강조 시대 쪽이에요. 자, 요거는 계속 중요하다고 2단계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예, 이론이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생산성 강조 시대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생산성 강조 시대에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부터 보도록 하면 자, 생산성 강조 시대에서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만 아시지 마시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해야 더 있어 보여요. 네, 그 학자의 이름까지 알아야. 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하나로 그냥 쭉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주요 내용입니다. 자, 기계적, 폐쇄적 조직관 및 경제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경제적 인간관의 틀을 두고 있어요. 인간관.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관 자체를 경제성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 생산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 직원이 생산을 많이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줄게. 왜냐하면 경제적 인간관이니까 보상을 더 원하는, 경제성을 더 원하는 그러한 인간관이니까, 인간관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것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런 쪽에서 차별적 성과급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경제적 인간관의 바탕이 된 거가 요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 과학적 관리론은 이거예요. 자,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생산 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 들쑥날쑥한 그러한 사항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과업을 설정해놔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적어도 이 정도 생산성은 내야 돼라는 표준 과업을 측정할 수 있게끔 이러한 표준점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상당히 괜찮은 분이에요. 표준 과업을 이 당시에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 컨디션 안 좋아. 갈래. 막 이렇게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아니야. 그래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이 시간엔 이 정도 생산량을 내야 돼라는 표준 과업을 설정해요. 그리고 이 표준 과업에 따른 생산량에 넘어가게 되면 차별적 성과급, 못하게 되면 그냥 뭐 더 안 주거나 아니면 기본급 정도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죠.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약간 생산 기계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기계화합니다라고 해서 비인간화 이런 것들, 철저한 능률 위주, 철저하게 능률 위주, 표준 과업을 넘어가면 주고 성과급 주고 안 되면 안 주고 이런 거니까 철저한 능률 위주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폐쇄적 조직관, 이런 기계적 조직관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았다가 좋은 쪽으로 간 건 맞는데 이게 결론이 너무 비인간화로 가게 됐다라는 게 너무나 좀 좋지 않게 안타깝게 간 방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자, 테일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리즘 막 이렇게 붙은 거는 좋지 않은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민주주의나 이런 것처럼 뭐 좀 좋은 쪽 이론이 아니라 이런 거 처음엔 좋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후대에 가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테일러리즘 이런 식으로 나치즘처럼 무슨 리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은 쪽에 그런 이론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테일러리즘도 나치즘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어가 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뭐 그렇고요. 포드 시스템인데요. 자, 요거는 생산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은 또 동일하게 생산성 강조 시대에 나온 건 맞는데 이런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그러한 이론은 아니었고요. 자, 요거는 생산을 표준화 시켜요. 생산의 표준화, 컨베이어 시스템. 그래서 쭉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가면서 이제 표준화된 과업으로 해서 쭉쭉쭉쭉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의 표준화를 일어나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다 일상 공장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예전엔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성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다, 대량 생산이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생산 체계의 혁신을 일으킨 게 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가격에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매출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성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상당히 좋은 분이죠. 저가격 고임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기업을 영리 조직이 아닌 사회 봉사위원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시스템 이론을 좀 구현하신 분이죠.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또 가능했던 게 동시 관리입니다. 네, 쭉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바로 생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해서 동시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3S가 가능해집니다. 라고 해서 네, 상당히 간소화됐고요. 그리고 표준화되고요. 네, 전문화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형식으로 포드 시스템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산성 강조 시대이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는 조금은 후대에 조금은 좋지 않은 비인간을 초래했다라는 약간 그런 오점을 좀 남긴 그런 부분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튼 그래요. 그리고 인간성 중시 시대는요. 메이요의 인간관계론 요거고요. 요것도 메이요의 인간관계론 같이 하나로 하세요. 네. 그냥 인간관계론만 하면 좀 그렇고 메이요의 인간관계론. 네. 창시자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생산성 중시 시대의 그런 과학적 관리론의 비인간화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생겨났습니다. 인간도 중요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그런 형식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생겨난 이론이고요. 이거는 호손 실험을 통해서 네, 호손 공장에서 몇 년간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호손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을 이제 입증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주요 내용은요. 사회적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들, 종업원들이 크게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죠. 심리적인 것도 중요해. 종업원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 집단을 중요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공식적 집단인 뭐 어디 부서, A 부서, B 부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집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호손 실험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주어진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생산성 및 인간성 동시 추구 시대예요. 자, 주요 이론은 행동과학론입니다라고 해서 결론은 둘 다 추구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행동과학론에서는 요겁니다.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을 모두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요. 객관적으로 연구 측정하는 그래서 생산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학문적인 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행동과학론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입증해야 되니까 생산성도 중요하다, 인간성 중시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좀 많은 학문적인 그러한 것들이 학문적인 고찰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행동과학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연구 접근법인데요. 네, 여기는 인적자원 접근법으로 해서 뭐 점점 더 Y론적 인간관을 통한 부분으로 해서 더 중요시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과정 접근법 이런 것들은 플리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플리포는 이제 기능적 접근법으로 해서 관리 기능으로 계획, 지휘, 조직, 통제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업무 기능으로는 확보, 개발, 보상, 통합, 유지, 이직 이런 것들을 해서 표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접근했다라고 해서 기능적 접근법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접근법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조직론에서 발전한 시스템 이론을요, 인적자원 관리에 적용한 접근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적자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 큰 시스템으로 보고요,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모형으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려는 설계하려는 접근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자는 피고스랑 마이어스 그리고 데슬러, 네,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인사관리 기본 체계 쪽으로 해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부분은 인사관리 기본 체계로서 과정적 인사관리와 기능적 인사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과정적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인사계획, 조직, 그리고 여기 이거 인사 평가예요. 네. 오타가 난 게 확인이 되어서 이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계획, 인사 조직, 인사 평가 이렇게 해서 과정적 인사 관리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기능적 인사 관리는 노동력 관리, 근로조건 관리, 인사 관계 관리, 노사 관계 관리 이런 형식으로 해서 기능적 인사 관리는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인사관리 기본 체계로 해서 1장 같이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